벌과 말벌 사이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지는 분명합니다. 마치 아기 고양이와 검치호랑이의 싸움 같아요. 벌떼와 말벌 군단 간의 전투는 수백 마리의 고양이가 수백 마리의 사자를 상대하는 것과 같죠. 말벌 한 마리가 1시간 반 안에 1000마리 이상의 벌을 무찌를 수 있기 때문에 말벌이 이길 거예요. 하지만 만약 이런 전투가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드라마틱하고 예상치 못한 일이 될 거예요. 한 무리의 벌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식물과 과일을 수분시키고 꽃에서 과즙을 모아요. 열심히 일하고 하루가 끝날 때쯤 벌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벌들 사이에 가짜가 숨어 있다는 걸 알아채지 못해요. 말벌이죠. 보통 벌보다 크지만 노란색과 검은색은 같아요. 아무도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가짜는 초대 없이 벌집에 들어와서 갈라지는 소리를 내는데 턱을 튕기면서 내는 소리예요. 배고파서 화가 났고 잔치를 시작해요. 몇 초 안에 말벌은 벌집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말벌은 독이 있는 침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침을 사용하지도 않아요. 날카로운 턱으로 벌들을 공격해요. 벌들은 적을 공격하지만 말벌은 끄떡없어요. 벌은 침을 쏘고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요. 벌들은 자신들의 집과 여왕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안타깝게도 벌들의 시도는 헛수고로 끝났어요. 갈증을 해소한 후 말벌은 새로운 먹이를 찾아 날아갑니다. 오직 한 마리의 벌이 살아남았어요. 그 벌은 다른 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벌집을 나섭니다. 벌은 계곡의 모든 벌집을 찾아가 강력한 적에 대해 알려요. 모든 벌들이 공격 준비를 시작해요. 군대를 조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말벌은 새로운 벌집을 방문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벌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벌들이 사방에서 적을 공격해요. 잠시나마 벌침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말벌이 약해지고 있어요. 움직임이 느려지고 있어요. 승리의 희망은 꿀벌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어요. 바로 이때 10마리의 다른 말벌이 벌집으로 날아듭니다. 첫 번째 말벌은 전투 전에 독특한 페로몬으로 벌집에 표시를 했어요. 이 냄새는 친구들을 유혹했고 이제 벌들은 승산이 없어요. 야생에서 말벌은 다른 말벌들이 표시한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흔적을 남깁니다. 몇 분 안에 11마리의 말벌이 25,000마리가 있는 벌집을 파괴했어요. 최근 이 지역은 벌들 덕분에 꽃이 만발했어요. 이제는 생명이 없는 계곡으로 변했어요. 말벌들은 벌집을 찾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고 그룹으로 나누어 계곡의 다른 쪽으로 향합니다. 페로몬으로 벌집에 표시를 하고 대규모 공격을 시작해요. 말벌의 식성과 공격성은 끝이 없습니다. 벌들은 이제 적을 알고 공중에 말벌이 나타나자마자 알아차리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각각의 전투에서 벌들은 말벌에 대항해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해요. 한 번은 벌들이 말벌집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그건 무모한 임무였어요. 아무도 더 이상 꽃을 수분하지 않아요. 아무도 꿀을 만들지 않아요. 벌들은 두려움 속에서 살고 벌집 밖으로 날아가는 것을 두려워해요. 희망이 거의 사라진 이 암울한 시기에 약간의 승리 가능성이 나타납니다. 일본 벌의 한 종이 적을 물리치는 법을 터득했어요. 그 소식은 온 벌집으로 퍼졌어요. 그 전략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말벌을 물리치는데 성공했어요. 두려움은 사라지고 벌들은 다시 싸울 준비가 됐어요. 정말로 이 꿀벌들은 말벌과 싸우는 법을 배웠어요. 하지만 다른 종들은 하지 못해요. 이제 벌들이 적을 기다리고 있어요. 뭘 해야 할지 다들 알고 있어요. 마침내 말벌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수백 마리의 벌들이 말벌을 공격하고 사방에서 몸으로 말벌을 둘러싸요. 말벌을 완전히 덮은 후에 벌들은 몸을 떨기 시작해요. 모든 벌이 동시에 진동을 하면서 적을 뜨겁게 달구고 있어요. 기온이 점점 올라가요. 말벌은 빠져나가지 못해요. 벌들은 몸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말벌을 태우려는 것 같아요. 몇 분 후 말벌이 쓰러집니다. 벌들은 말벌을 벌집 밖으로 버립니다. 이제 승리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다른 말벌이 도착했어요. 지친 벌들이 말벌을 공격하고 다시 진동하기 시작해요. 다음 괴물이 도착해요. 그리고 또 한 마리, 10마리, 20마리, 100마리의 말벌이 도착해요.
벌들은 에너지가 별로 남지 않았어요. 승리의 가능성이 다시 사라집니다. 결판을 내려면 벌들이 단결해야 해요. 모든 벌집에 수억 마리의 벌들이 함께요. 황량하고 거대한 초원이 마지막 전투 장소입니다. 계곡의 모든 벌들이 이곳으로 몰려와요. 마지막 싸움을 할 준비가 됐어요. 침묵이 뒤따릅니다. 그러다가 공기가 진동하기 시작해요. 멀리서 말벌의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어떤 동물도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말벌 군대는 수백 배나 개체수가 늘었어요. 벌의 패배는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아무도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두 벌떼가 서로 충돌합니다. 이건 전투가 아니라 파괴예요. 수십만 마리의 벌들이 몇 분 만에 땅으로 떨어집니다. 말벌들은 멀쩡해요. 지구상에서 하나의 곤충종 전체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게 뭐죠? 들판에 이상한 안개가 피어올라요. 벌과 말벌은 서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흰 베일 같은 안개 사이로 무언가가 나타나요. 거대한 생물들의 실루엣이에요. 전투 가운데에 끼어들었어요. 수천 마리의 말벌이 그들을 공격하지만 소용이 없어요. 벌들은 빠르게 쓰러지고 의식을 잃어요. 말벌들도 기절합니다. 몇몇은 날아가려고 애써보지만 안개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모든 곤충들이 잠에 빠졌어요. 누군가 이 싸움을 멈추기 위해 가스를 사용했어요. 벌들의 주요 동맹인 인간이 이 전투에 개입했어요. 두꺼운 보호복을 입은 사람들은 땅에 기절한 말벌들을 줍습니다. 말벌들을 한 바구니에 넣고 벌들은 다른 바구니에 담아요. 벌들을 주워 담는 일은 몇 시간이 걸려요. 그러고 나서 벌들은 다치지 않은 채 벌통에서 깨어납니다. 말벌들은 특별한 용기에서 깨어나요. 말벌들은 갇혔고 이제 아무도 해치지 못해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말벌의 둥지를 파괴하고 있어요. 수가 늘어나는 걸 허용하지 않아요. 꿀벌은 자연에서 생명의 순환을 책임집니다. 벌의 수분 덕분에 많은 식물들이 번식할 수 있어요. 벌들은 우리가 먹는 열매와 과일을 제공해요. 소와 다른 가축들이 먹는 꽃도 책임져요. 벌들 덕분에 모기, 빈대, 벼룩, 딱정벌레, 쇠파리, 저기 있는 수백만 마리의 곤충들이 가장 맛있는 디저트를 먹고 싶어 난리가 났어요. 바로 여러분을요. 특히 밖이 따뜻하고 여러분이 땀을 좀 흘렸다면 말이죠. 좋은 소식은 여러분을 먹고 싶어하는 벌레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엔 약 1000만 종의 곤충이 있는 걸로 추정돼요. 그리고 그중 14,000종 정도가 우리의 체액을 먹고 살아요. 이 중 몇백이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물고요. 좋아요. 동의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많네요. 하지만 항상 이랬던 건 아니에요. 먼 옛날엔 곤충들은 먹잇감으로 인간을 감히 공격하지 못했어요. 2억 년에서 6,500만 년 전에 피를 먹고 사는 능력을 개발했죠. 그리고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이론이 있어요. 작은 딱정벌레와 곤충들이 날아다니는 공룡이나 거대한 고대새 둥지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들은 새 분비물, 썩은 풀, 나뭇잎 또는 버섯을 먹고 살죠. 그러다가 식탁 위로 동물의 껍질이나 동물의 깃털이 떨어집니다. 곤충이 그걸 맛보고 좋아하죠. 그러다가 공룡이 도착하고 이 딱정벌레들이 익숙한 냄새를 감지합니다. 곤충들이 공룡의 피부에 올라타 물어뜯죠. 아니면 우연히 새에 상 떨어져 그 맛을 보기도 하죠. 곤충에겐 이게 자신들이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는 걸 거예요. 네, 인정해요. 정말 품질이 떨어지죠. 자, 다른 곤충들은 주둥이라고 불리는 길고 얇은 먹이 튜브를 갖고 있어요. 곤충들은 이걸 식물의 수액이나 다른 작은 곤충들을 먹는 데 사용해요. 그리고 이제 이 딱정벌레들 중 한 마리가 다친 포유류 위에 앉아 우연히 그걸 물게 돼요. 딱정벌레의 몸에는 이미 피를 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빨간즙 이외엔 아무것도 먹고 싶어 하지 않게 되죠. 딱정벌레가 새끼를 낳고 피를 먹고 사는 능력을 물려받아요. 여러분이 평생 풀과 잎을 먹고 살다가 달콤한 바나나 푸딩을 먹어봤다고 해봅시다. 이제 한때 좋아했던 풀은 더 이상 먹고 싶어 하지 않게 되겠죠? 항상 디저트를 원하게 될 거예요. 곤충들은 영양가 있는 피를 맛봤을 때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냠냠냠. 가장 멋진 이론 중 하나는 곤충의 피에 대한 갈증이 미생물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고 해요. 피는 곤충에게 이상적인 음식이 아니에요. 곤충에게 충분한 비타민이나 영양소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생물들의 전체 생태계가 곤충들의 장 안에서 형성되어야 했죠. 이 박테리아는 피의 도움으로 몇 가지 필수적인 비타민을 합성할 수 있어요. 이 박테리아는 빨간 액체를 먹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이 박테리아가 없어지면 곤충들은 성장과 번식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식물성 음식에서 동물성 음식으로의 전환이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를 말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 이래로 진화는 피를 추출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창조해냈어요. 가장 유명한 혈액 의존적인 종은 당연 모기예요. 암컷 모기들만이 알을 낳기 위해 피를 필요로 해요. 모기는 날 때 공기 중에 열, 이산화탄소, 그리고 젖산을 감지해요. 이 냄새가 모기들을 유인해서 그 근원인 동물이나 사람에게 모기들이 날아가죠. 그런 다음 모기는 먹이 위에 내려앉아 피부에 주둥이를 삽입해요. 동시에 피가 응고되는 것을 방지하는 타액을 분비해요. 물린 후에 받는 불쾌한 피부 감각은 모기 침에 대한 몸의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그러고 나서 암컷은 알을 낳고 오인물에 유충을 남겨두죠. 그곳은 연못, 배수관, 야외 수영장일 수도 있어요. 작은 모기들은 물속의 유기물질을 먹고 자라 첫 사냥을 나가죠. 흑파리도 피를 먹고 살지만 모기처럼 조심스럽게 하진 않아요. 암컷 흑파리가 먹이 위에 착지해 날카로운 턱을 이용해 피부를 잘라내고 개걸스럽게 점심을 먹죠. 다행히도 사람들은 별로 괴롭히지 않아요. 그들의 주요 타겟은 가축과 야생동물이에요. 말파리와 사슴파리가 진짜 인간의 적이에요. 이들이 물면 꽤 아파요. 길거리와 사람 집안에 사는 평범한 파리들은 정말 짜증나고 여러분을 물지 않고도 여러분의 피부를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그들이 여러분에게서 필요로 하는 모든 건 표면에 있어요. 여러분은 땀, 단백질, 탄수화물, 소금, 설탕, 그리고 파리가 주둥이로 모을 수 있는 다양한 화학물질을 분비해요. 그리고 물론 파리는 여러분을 살아있는 존재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과 음식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 파리는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곤충에 더 자주 물린다는 걸 알 거예요. 공원을 산책하러 갔다가 벌레들이 여러분을 완전 덮칠 수 있죠. 하지만 옆에 있는 친구는 아무것도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착해서 그래요. 과학자들은 실제로 물린 걸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 믿어요. 이런 사람들의 몸은 모기 침에 대해 그렇게 강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서 물리는 횟수는 유전과 많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나타났어요. 약 10에서 20%의 사람들이 포식성 곤충을 더 끌어들여요. 참 운 좋은, 아니 운도 없는 사람인가요? 모기는 완벽한 먹이를 고르기 위해 다양한 감각을 사용해요. 모기에겐 이산화탄소와 습도 감지기가 있어요. 또 인간에 의해 방출되는 수백 가지 다양한 화학물질의 냄새를 구별하죠. 각각의 냄새는 다른 종류의 모기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모기들은 유인하고 다른 모기들은 쫓아낼 수 있는 수천 가지 냄새의 미묘한 차이와 종류가 있어요. 더 공격적인 모기들은 보통 모기들이 맡지 못하는 걸 좋아해요. 어떤 모기들은 여러분의 다리를 향하고 다른 모기들은 목을 향하죠. 여러분이 섭취하는 음식과 음료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게 여러분의 피부 냄새를 바꿔요. 피부의 두께, 방출되는 열의 양, 색조, 혈액형, 이 모든 것들이 곤충에겐 중요해요. 하지만 거의 모든 곤충들을 유혹하는 뭔가가 있는데 바로 땀 냄새예요. 더 더러울수록 곤충에게 더 매력적이죠. 불쾌한 땀 냄새는 여러분의 피부에 모여있는 수백만 마리의 박테리아에 의해 만들어져요. 그게 모기를 유인하죠. 어떤 종들은 신선한 땀을 좋아하고 다른 종들은 귀키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는 걸 좋아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깨끗하다면 대부분의 날아다니는 작은 괴물들에게 보이지 않게 될 거예요. 냄새는 또 여러분의 유전적 특징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DNA 구조는 여러분이 내뿜는 냄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기 입맛에 더 달콤하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모기에 물리는 건 불개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의 피부를 물면 불이 붙는 느낌일 거예요. 이 개미들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에겐 특히 집에서 따뜻한 담요를 덮고 차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커다란, 아니 거대한 모기가 보여요. 기다랗게 흐느적거리는 다리는 손바닥 너비만 하고 여기저기 장애물에 부딪히며 날아다닙니다. 이상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시무시해요. 말라리아를 옮기는 건 아닐까요? 자는 동안 사람을 잡아먹지는 않겠죠? 천천히 괴물의 주의를 끌지 않으면서 편안한 의자에서 일어나 욕실로 달려가서 문을 잠그고 휴대폰 브라우저를 엽니다. 잠시 후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알고 보니 그냥 각닭이었어요. 모기가 아니에요. 흉포한 짐승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평화롭고 무방비 상태예요. 많은 각닭이가 입이 없어서 전혀 먹지 않고 입이 있는 종류들은 달콤한 꽃즙만 먹어요. 각닭이는 나는 모습이 매우 서툴러요. 거대한 몸과 긴 다리에 비해 날개가 너무 짧은 데다가 속도도 느려서 잡기가 쉽습니다. 새와 개구리, 박쥐와 고양이도 각닭이를 간식으로 즐겨요. 각닭이가 잡아먹히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리 하나를 버리는 거예요.
각닭이 다리는 건드리지 않아도 쉽게 떨어져요. 하지만 아직도 각닭이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사실이 도움이 될 거예요. 각닭이는 여러분이 수영하려고 하는 물이 깨끗한 물인지를 알려줍니다. 물 위에서 각닭이를 본다면 수영해도 안전한 물이에요. 게다가 어부들은 종종 각닭이 애벌레처럼 생긴 미끼를 사용해요. 물고기가 먹음직스럽다고 생각하도록요. 하지만 구글을 검색하다가 다른 이상하고 희한한 벌레들에 대해 읽는데 몰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인면 노린재가 있어요. 악취를 뿜는 벌레인데 인간에게는 냄새가 나지 않아요. 다른 벌레들을 유인하는 페로몬을 방출하여 근처에 음식이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이 벌레의 가장 특이한 특징은 그 이름으로 알 수 있어요. 인면 노린재의 등에는 사람 얼굴 무늬가 있어요. 붉은색의 3개의 검은 점이 그려져 있죠. 이런 선명한 등 색깔은 포식자들에게 이 벌레가 맛이 없거나 심지어 독이 없다고 경고하는 반면 검은 눈 모양은 취약한 진짜 머리로부터 관심을 분산시킵니다. 안장 애벌레도 그 이름이 외모를 설명해줘요. 등에 밝은 녹색 안장을 얻은 이 벌레는 마치 외계 생명체 같아요. 안타깝지만 안장은 유일하게 만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몸 전체에 있는 가시들은 날카롭고 독성이 강해요. 등을 톡톡 두드려주고 싶다면 다른 곳은 절대 만지지 마세요. 자, 다음은 타이탄 딱정벌레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딱정벌레를 만나보세요. 손바닥 크기만큼 자랄 수 있어요. 야생에서 이 벌레를 보는 것은 충격적인 경험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얼굴 옆을 스쳐 날아간다면요. 하지만 겁먹지 마세요. 다행히도 먼저 해치려고 하지 않는 한 순에서 물지 않을 거예요. 만약 화나게 만들었다면 절대 주둥이에 손이 닿지 않도록 하세요. 이 벌레가 쉿소리를 내고 물어뜯으면 연필을 절반으로 부러뜨릴 수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다 자란 타이탄 딱정벌레는 먹이를 전혀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 먹지 않아도 돼요. 애벌레 시절에 충분한 에너지를 섭취해서 다 자랄 때까지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아요. 부러운 능력이죠? 훨씬 더 위협적으로 보이는 벌레는 자이언트 웨타입니다.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이 귀뚜라미같이 생긴 생명체는 마치 지옥에서 탈출한 것처럼 생겼어요. 6개의 가시 돋친 다리가 달린 육중한 몸집, 길고 외계인처럼 생긴 더듬이, 강철을 자를 것 같은 커다란 턱을 가졌어요. 사실 이 거대한 곤충은 매우 평화롭고 자극받지 않는 한 물지 않아요. 그리고 물린다고 해도 생각처럼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웨타가 들고 있는 사람의 손을 물어도 아무 해를 끼치지 않는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비록 무게가 다 자란 참새보다 더 무겁지만 너무 겁먹지 마세요. 아틀라스 나방은 마치 머리가 3개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중 2개는 뱀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 야행성 곤충은 날개 끝에 뱀머리처럼 생긴 이상한 모양이 있고 포식자들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코브라 나방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주로 사는 동남아시아와 인도에 사는 아틀라스 나방은 종종 나비 농장에서 비단을 만들어내는 것이 발견됩니다. 정말 멋진 광경이에요. 이 나방의 날개 길이는 25cm에 달할 수 있는데 이건 손보다 더 커요. 공작 거미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귀여운 거미일 거예요. 점프하는 그들의 사촌들 다음으로요. 너무 작아서 집안에 돌아다녀도 전혀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만약 자세히 볼 기회가 생긴다면 꼭 그렇게 하세요. 공작거미는 아름다워요. 큰 구슬 같은 눈, 빛나는 파란색과 빨간색 털, 그리고 몸과 다리에 귀여운 솜털이 있어요. 짝짓기 춤도 정말 볼만해요. 호주에만 산다는 게 안타까워요. 목록에 있는 또 다른 나방은 벌새 나방입니다. 아틀라스 거미가 얼마나 컸는지 기억나시죠? 이것도 벌새만큼 크고 이름처럼 벌새를 많이 닮았어요. 날개를 펄럭이는 속도, 꽃꿀을 마실 수 있는 긴 혀, 그리고 날 때 나는 소리까지 이 모든 것들은 이게 정말 나방일까 의심하게 만들어요. 물론 벌새 나방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며 만약 벌새 나방을 본다면 행운이라고 생각하세요. 긴 뿔 무당거미는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거미과 동물 중 하나입니다. 모든 면에서 평범한 거미이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등에 2개의 길고 구부러진 뿔을 자랑해요. 등 자체는 포식자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밝은 주황색입니다.
빨간색